자, 됐고요. 43번 Culture of Spirogyra 해가지고 여기 오토트로픽 algae라는 말이 나왔거든. 근데 오토트로프 하면 우리 나중에 배우는 단어인데 보통 오토트로프 또는 프로듀서 요런 말 나오잖아. 얘가 보통은 포토신테시스를 가능한 플랜트 같은 애들이야. 꼭 플랜트 아니어도 포토신테시스 할 수 있는 애들 보통 요렇게 불러. 나중엔 우리가 뭐 키모신테시스라는 거 하나 더 배우긴 해요. 근데 지금 그거 필요 없고. 자, 얘는 어쨌든 포토신테릭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공기 중에 있는 CO2 또는 물에 녹아있는 CO2 같은 거를 흡수해서 자기 몸에 필요한 카본 컴파운드를 만들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정리해줄게. 오로트로프나 프로듀서라는 말 나오면 포토신테릭한 애들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CO2나 or 물에 녹아있는 dissolved CO2 같은 거를 그대로 흡수해. 흡수해서 몸 안에서 build 매크로몰레큘. 그래서 매크로몰레큘을 만든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자기한테 필요한 오르게닉 몰레큘 만든다. 다 결국 비슷한 말이거든. 오르게닉 몰레큘 만든다. 아니면 뭐 비슷한 말로 카본 컴파운드 만든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 몸에 필요한 요런 것들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의 이그젬플이 뭐냐? 우리가 아는 카보하이드레이트도 되고요. DNA, RNA도 되고. 뭐 fatty acid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DNA, RNA를 그 fatty acid 다음 순서로 써줄게 그냥 이런 식으로 proteins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칼본만 있어도 이렇게 카보하이드레이트랑 fatty acid는 만들지만 DNA, RNA에는 추가로 필요한 게 나이트로젠과 포스포러스를 추가로 필요한 애들. 자, 프로틴은 나이트로젠. 또는 서퍼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써줄게. 이거가 카본만 있다고 다 만드는 게 아니야. 얘네들 추가로 주변에서 영양분이 이런 애들까지 공급되는 환경이어야 만드는 거야. 이렇게 CO2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될까? 어때? 한 명씩 체크 좀 해볼게. 이거 지금 CO2만 흡수해서 주변에서 이런 거를 만드는데 추가로 나이트로젠 포스포러스가 있어야 DNA, RNA 만들고 나이트로젠 있어야 프로틴 만들고 이해될까? 구성 원소를 생각하면 돼요. 그치? 민재도 이해되고 있지? 네. 네. 좋아요. 자, 일단 정리해보고 다음 그래프 문제 볼게요. 일단 정리해보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일단 요거 써서 정확하게 이해되나 보고. 그래프랑 엮인 문제라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됐죠? 썼죠? 문제 상황부터 다시 볼게요. 자, 이런 LG를 물의 워터 솔루션에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culture라는 건 그냥 키운다고 생각하면 돼. 실험실에서 셀 키우거나 할 때 키우는 거를 컬처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LG를 워터 솔루션 안에 넣어서 키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물에 뭐가 있어? dissolved CO2는 있어. 그러니까 포토신테시스를 하겠죠, 얘가. And a source of phosphate. 자, phosphate도 있어. But lacking nitrogen compound. 자, 나이트로젠이 없대,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계속 만들지는 못하는 거야. 그치? 주변 환경에 나이트로젠 공급이 안 되는 애니까 프로틴은 계속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자, 계속해서 볼게요. DNA, RNA도 못 만들겠죠? 나이트로젠이 없으니까. Researcher determines the rate of a synthesis of several organic compounds found in Spirogyra before and after several weeks in the water solution. Which of the following graphs best to illustrate? 자, 이렇게 실험을 딱 시작을 하고 초반이랑 몇 주 이후에 지나서랑 본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재료들 중에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은 거는 계속해서 만들 수 있어. 왜냐면 디solve CO2가 있으니까. 그치? 디solve CO2, CO2 공급되니까 얘는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틴은 점점 못 만드는 거야. 왜? 동났어. 지금 처음에 딱 요 컬처 시작했을 때는 이미 얘가 이제 몸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이트로젠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을 수 있거든. 주변에 바로 없더라도. 그래서 있는 거 써서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점점 재료가 동나는 거야. 이게 런아웃 하니까 프로틴이 이제 점점 안 만들어지고 뉴클릭 애시드도 점점 요 만들 수 있는 속도가 떨어지겠죠. 주변에서
나이트로젠 서플라이가 안 되니까. 근데 카보하이드레이트나 리피드는 나이트로젠 필요 없죠. CO2만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답이 B예요. 이해될까? 정리. 좀 어려워요. 그래프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해봐. 정리. 질문 있으면 하고요, 지금. 또 나이트로젠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요 프로틴이나 뉴클릭 애시드 같은 애들이 점점 만들 수 있는 요 속도가 떨어진다. 자, 44번. 이것도 잘 읽어보면 쉽죠. D번. 물이 지금 요 표면에 air라는 거는 지금 air하고 water의 interface. 이게 뭐겠어, 결국? 공기와 물의 경계면이라는 건 결국 물의 surface tension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치? Hydrogen bond between molecules at the surface of the water provides surface tension. 이게 엄청 강한 또 힘이기 때문에 surface tension이라는 게 생기고 인섹트 같은 가벼운 애들은 이제 요 하이드로젠 본드를 완전 끊어버리지 않는 거야. 살짝 그걸 눌러가지고 약간 이 변형 정도를 하지 이걸 확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둥 떠다닐 수 있다. 이 뜻이에요. 45번.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how amino acids affect the tertiary structure? 자, tertiary 뭐였어? The interaction of the R group, different R groups with other R groups, and with their environment. 왜 물도 이제 주변에 물이 있냐, 아니면 non-polar environment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주변에 물이 있으면 안으로 non-polar 숨으니까. 답은 B번이죠. 이해될까? 응. 거의 다 봤습니다, 문제는. 46번. UV radiation can damage. 자, UV는 굉장히 에너지가 좀 센 애야. 하이 에너지 라이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radiation이란 게 결국 light라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 하이 에너지 라이트들이 우리 몸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harmful, 뭐 dangerous. 왜냐? DNA의 하이드로젠 본드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H 본드 같은 부분들. 포스페이트, 그 슈거 포스페이트 백본을 막 끊지는 못해. 거기는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거기까진 아니어도 요 H본드 정도는 끊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은 B번. 그래서 우리 선크림 잘 발라라 막 그런 사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 미국 외국인 할아버지가 선크림을 안 바르고 이제 트럭 운전을 이제 평생 한 분인데 그 사람 사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봤어? 햇빛이 얼마나 위험하다 이러면서 이 햇빛에 계속 트럭 이렇게 운전하는 이 햇빛이 한쪽에서 창을 봤잖아. 아니, 한쪽 창문에서 햇빛을 봤잖아. 거기만 늙은 거야, 얼굴이. 요 반쪽은 좀 괜찮고. 그래서 햇빛을 직사광선을 받는 게 이런 DNA의 뮤테이션 일으킬 수 있고, 하이드로젠 본딩 끊어낼 수 있고 해서 스킨 캔서 위험도 올라가고요. 그만큼 햇빛이 너무 UV 라이트 너무 세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런 사진 유명한데? 그 사진 본 적 없나? 그런 거? 몰라? 봤어?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 이유가 그냥 막 햇볕에 탈까 봐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 셀한테 DNA 뮤테이션 일으킬 수 있고 데미지가 너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이걸 발라야 돼. 응. 자, 47번. 자, 뭐예요? 얘 바이럴 지놈 이렇게 볼 건데 자, 우리 참고로 바이럴 지놈이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쓰는 지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셀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셀의 지놈은 일반적인 우리 living organism에서 쓰는 지놈은 이제 다 DNA거든. 그치? 우리는 다 DNA를 지놈으로 쓴다. 이거 다 들어봤죠? 그리고 DNA는 기본적으로 더블 스트랜드 모양이죠. 근데 바이럴 지놈은 조금 특이해. 바이러스가 쓰는 지놈이라는 거는 지들 맘대로 되게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어요. DNA로 이루어진 바이러스도 있고요. RNA로 이루어진 바이러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DNA도 싱글 스트랜드일 수도 있고 더블 스트랜드도 있고 RNA도 싱글 스트랜드일 수 있고 더블 스트랜드일 수도 있는 거야. 되게 다양한 이런 형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코비드 바이러스 너무 유명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였어. RNA를 지놈으로 가진 애였어요. 그래서 바이럴 지놈의 뉴클레오타이드 컴포지션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아데닌, 사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 사이민을 딱 보면은 뭐야? 바로 RNA는 안 되겠죠. DNA구나 알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블 스트랜드인지 싱글 스트랜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AT가 베이스 페어 할 수 있는 똑같은 비율인지를 보는 거야. GC, AT 이런 애들이 만약에 더블 스트랜드였으면 똑같은 퍼센티지로 나와야겠지, 각각이. 근데 얘 지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싱글 스트랜드 DNA란 뜻이야. 그쵸? 음. 자, 마지막.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directly responsible for water's unique properties? It forms hydrogen bond. 쉽죠? 끝.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그 개념 교재 유닛 2거 진도 볼게요. 잠시 쉬었다가 봅시다.